안녕하세요. 대현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수주권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렸던 구간인데, 사실 단순 에러, 해프닝일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 불이행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연 이자에 대한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6월 13일 그리고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하방 압력을 받았던 시기에 거래량을 봤을 때 매집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때문에 이런 이슈 자체가 사실 해프닝일 가능성이 있다까지도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한 1.3%가량의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금일 외국인의 매집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의 매집 물량이 좀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반대대로 이 연기금 그리고 기관은 매도에 대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모펀드도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집 전환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금일 영상을 통해서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선수급 지급을 요급하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2분기 실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물가 지수가 최근에 나왔죠. CPI 지표, PPI 지표, 이 부분에 의해서 투자 심리가 자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유가겠죠. 유가가 삼성중공업 주가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이 정세적인 부분이겠죠. 이 사량관이 아니라 사령관입니다. 사령관. 이 사령관이 사살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로켓과 이 드론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다. 조금씩 과격화된 제스처를 펼쳐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이러한 리스크를 먹고 상승할 수 있는 게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세적인 분위기까지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러시아 수주 건수죠. 결국에 선주사가 있는데 즈베즈다 조선사입니다. 한번 천천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즈베즈다 조선소로부터 수조원 규모의 수주권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삼성중공업은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해당 사안을 제소할 방침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 선주와 맺은 선박 블록 기자재 판매 공급 계약을 선주사가 계약 해지 통보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 선주사는 지배지겠죠. 자,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은 어떠한 의견을 피력을 해주고 있냐? 이 선주사가 협상 진행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 불이행을 주장을 하면서 이 계약 해지 통보 그리고 기납입 선수금 8억 달러와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8억 달러는 하나로 약 1조 1000억이니까 규모가 크죠. FLNG보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LNG 수준만큼은 되는 규모다.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부터 20년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아틱 북극 LNG2에 투입될 세빙 LNG 운반선 15척과 셔틀탱커 7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10척 그리고 셔틀탱커 7척에 대한 블록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선수금 8억 달러를 지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2020년 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이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은 건조하지 않고 인력을 철수를 시켰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에 나머지 선박에 대한 건조가 불가능해지자 계약 해지와 함께 선수금 회수를 요청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 통보는 일단 부당하다. 그래서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다. 이런 입장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결과값 자체가 어떻게 나오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건조가 애초에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이 투입이 안 됐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피해가 크지 않다라고도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이슈가 나올지는 제가 추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저와 삼성중공업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유가 흐름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 넷, 여섯, 거의 6거래 정도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시발점 자체는 저점 매수세가 들어와줬죠. 그만큼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해줬다라는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저점 매수세와 함께 유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았던 상황인데 사실 당시 미국의 원유 재고량 자체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 재고량이 높게 나와서 이 공급이 많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유동성 자체가 많이 들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CPI 지표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PPI 지표도 CPI 지표가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된 기대감, 사이클 시작이 되면서 유가에 유동성이 들어왔다. 그래서 유가 역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6월 30일 날 나오게 되는데 이 중국 제조업 지표에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이 잘 나오게 되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주면서 중장기적인 상승 탄력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월 30일 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7월 1일 날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에너지 패권 국가가 에너지 패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뭐 생산량 1위죠. 그리고 중국이 6위고 오펙 국가들은 생산량이 매우 떨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오펙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뭐 공급을 감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펼쳐주더라도 결국에는 이 미국의 원유 재고량에 따라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에 따라서 유가의 방향성이 더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율 지금 한 1378원 정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환율이 계속해서 만약에 상승을 해주면 증시에는 좋지 않지만 삼성중공업에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정세적인 흐름을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헤즈볼라가 이틀째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발점은 사령관 사살에 대한 보복이죠. 그래서 로켓 100발, 뭐 드론 30발을 공격을 했다. 조금 과격화된 기사와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민간인도 한 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7월 8월 전당대회 전에 11월 대선 전에 이런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 될수록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환율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정치 일정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7월과 8월 전당대회가 있고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개월 동안 굉장히 혼조세를 볼 수 있다. 정세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삼성중공업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6월 3일날 시추 관련된 이슈까지 엮여주면서 찐수해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줬죠. 그만큼 매도 물량 윗꼬리가 좀 강하게 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주봉으로 조금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날 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하락에 대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RSI 수치를 보더라도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월봉으로 크게 살펴보게 되면 사실 현재 구간이 정말 매물대가 좀 많이 자리 잡혀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만 돌파를 해주면 위에 구간은 투자 심리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23년에 비해서 24년 그리고 25년과 26년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에 비해서 24년은 영업이익이 거의 2배고 26년 같은 경우에는 5배 정도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계속 성장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들으신 매각 대금도 24년 중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소송 건수에 대한 일회성 비용도 26년까지 환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면 뭐 2분기 아니면 하반기 실적주들이 오를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주게 되면 조선주가 당연히 이와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좀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현재 구간이 사실 굉장히 지지부진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전고점 구간이 2023년 8월 달에 8월 달에 형성이 되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이 전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게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돌파를 해주고 나서 재차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가격 안정화를 형성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업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이후에 다시 한번 전고점 구간을 이탈을 해주면서 아마도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현재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차분하게 투자를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투자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분석을 드렸던 측면이 있었죠. 적정 주가를 구했는데 어쨌든 현재 구간과 거리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삼성중공업은 매력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정세적인 부분이 악화되면서 변동성이 존재하고 또 환율이 상승하고 유가가 상승하는 측면이 돌아오면 FLNG 강점이 있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적으로 정세적인 변동성이 존재를 하거나 유가의 방향성 혹은 러시아 조선사 관련된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가장 빠르게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